부동산 정책의 경제학 5번째 주제는 왜 청년들은 점점 주택 마련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격차를 얘기할 때 우리가 미국의 기준을 많이 따르죠. 미국은 지금 74살에서 91살까지를 여기 보여드리는 건 2017년에 만든 도표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3년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75세에서 82세 여기를 사일런트 제너레이션이라고 조용한 세대라고 해서 소위 대공황을 겪은 세대입니다. 1928년에서 45년 대공황 와중에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56세서부터 74세 여기가 베이비 부모 세대 1946년에서 64년에 태어난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년 이후에서 80년 제너레이션 X, 그 다음에 81년에서 96년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대에서 30대 후반까지가 밀레니엄 세대가 되는 거죠. 밀레니엄 세대, 지금 20대 중반서부터 30대 후반 그 세대의 주택 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를 보시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26%, 영국이 31%, 미국이 35%, 프랑스 41%, 멕시코가 46%입니다. 우리나라는 훨씬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는 아까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심해서 특히 서울 같은 데서는 주택비 중에 뭐 30-40%만 대출을 해주고 DTI를 거기다 또 적용하는 규제 때문에 20대에서 중반에서 30대 중반은 아주 경제생활을 막 시작하는 세대이고 저축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주택가격의 70%를 자기 돈으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에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불로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특혜 분양에 의하지 않으면 청년 세대가 집을 사기가 어려운 그런 제도 하에서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청년 세대의 이 주택 보유율이 70%가 넘는데 그 이유는 상당히 슬픈 배경이 있습니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2020년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의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3천만 명이 초과되고 중국의 관습상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남초 현상 때문에 그래서 부모하고 부모가 돈이 부족하면 친척까지 돈을 모아서 아들들에게 집을 장만해 주기 때문에 중국의 그 청년들의 집 장만율이 압도적으로 70%는 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 나라가 연령별로 주택 보유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가 이게 2018년에 관한 자료였는데요. 실제는 2014년의 자료입니다. 2014년의 데이터를 근본으로 본 거 보면 독일이 지금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반면에 프랑스가 한 30%가 되고요. 이탈리아 하고 영국이 한 30대 중반, 그리고 미국이 40%, 스페인은 70%로 됐습니다. 이게 이제 2014년의 자료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65세까지 주택 보유가 쭉 늘다가 이제 65세가 넘어서 리타이어지면 주택 보유율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이 전통적으로 자가주택 보유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자가주택 보유율이 높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청년들은 당연히 소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갖기가 쉽지 않죠. 여기 연령대가 20대에서 39세로 되어 있는데 34.2% 정도고 앞에 데이터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35세 미만 16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서로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은 독일보다는 높고 프랑스와 유사한 수준 30% 정도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보면 연령별로 상당히 큰 격차를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그 평균적인 주택 보유 20대에 18대에서 35세의 주택 보유율이 2005년서부터 2015년까지 2014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면서 극도로 계속 하향
하다가 2014년서부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조금씩 반등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청년들이 집 갖는 게 어려워지는 건 똑같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미 20대에서 30대 초반에 60%가 집을 가졌지만 2015년 밀레니엄 세대는 43%밖에 갖지 않아서 급격한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국의 25세에서 34세가 2005년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 57%였는데 그게 지금 35%대로 지난 10년 사이에 급격히 나빠져 20% 이상 떨어져서 다른 층에 비해서 자가 보유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20대 초반이 극히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계속 하향 추세를 걷고 있다는 걸 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영국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청년들의 주택 소유 비중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25세가 됐을 때 주택 보유율을 영국에서 보면 1960년에 태어난 거, 70년에 태어난 세대, 80년에 태어난 90년 세대를 보면 90년 태어난 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같은 나이대 25대에 비해서 40%에서 10%대로 4분의 1로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의해서 청년 때 집을 갖는 25세 때 집을 갖는 것들이 지금 2015년 기준으로 보면 4분의 1로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청년들이 대도시로 다 몰려들었고 특히 런던이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런던이 가처분 소득 중에 주거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가 18%인데 나머지 영국은 11%로 런던의 주거비용이 월등히 높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런던의 빈곤계층은 자기의 순소득에 세금을 내고 난 가처분 소득의 56%를 주거비용으로 써서 보통은 주거비용이 가처분 소득의 30% 또는 40%가 넘으면 과도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있는 특히 청년들이 저소득층이니까 주거비용이 과다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런던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9,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이 어느 정도로 악화되고 있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2014년 자료만 해도 스페인의 청년들의 자가보유율이 한 40%가 넘어서 상당히 높은 층이었는데 보시면 2008년에 청년층의 16세에서 29세 사이에 자가 비중이 54.5%였는데 2017년은 26.5%로 근 20%가 떨어져서 영국하고 스페인이 똑같이 청년들이 집 사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세계의 청년들의 집은 마련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다 전례 없이 어려워지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론들이 이 주택 문제를 얘기할 때 또는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청년들한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을 줘야 되고 청년들의 월급을 몇십 년을 절약해야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마치 청년들이 20대 때 집을 갖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과도한 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에 서울에 유입되는 인구의 대부분이 20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대도시로 청년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어디로 많이 유입되냐 보면 비교적 집값이 싸고 학교 주위로 많이 유입이 돼서 관악구, 동작구, 서대문구, 마포구, 광진구, 동대문구 이런 데가 청년 유입이 많은 20세에서 29세가 많이 유입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강남구나 이런 데는 상당히 유입이 적죠.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청년들한테 고통스러운가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서울이 전 세계 도시 중에서 생활물가가 얼마나 비싼가를 보시면 1999년에 전 세계에서 50위였던 게 2016년에 6위로 서울은 가장 고물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비싼 도시라는 게 싱가포르, 홍콩, 쭈리히, 도쿄, 오사카, 그 다음에 서울일 정도로 물론 이제 2016년이고 2020년은 조금
서울의 물가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서울은 가장 비싼 그 물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맨 밑에가 소비자 물가고요. 가운데가 전국 아파트고 서울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농가주택을 다 포함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만큼 안 올라가는데요. 아파트만 보면 아파트는 훨씬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 투자를 해야 된다면 평균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강남 상승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강남 아파트의 매매 지수가 훨씬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올리기 때문에 보시면 이게 영국의 임대료가 매년 어떻게 올라가느냐, 빨간 게 지금 바로 영국 런던의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영국 전체고요. 런던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대도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집중을 하는데 영국에서 제일 싼 주택에 속하는 거가 4분의 1이죠. 전체 4분의 1에 제일 마지막에 25% 들어가는 한 달 임대료가 1050파운드에 반면에서 영국 전체는 480파운드이기 때문에 원룸 주택의 임대료가 런던이 영국 전체 2배가 넘게 되죠. 그래서 대도시는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하고 제일 싼 엑스트리마두라라고 하는 그 마드리드로부터 한 300마일 떨어져 있는 도시하고 보면 마드리드의 주택 가격은 소도시의 3.7배, 4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집중이 높아지는 것들이 첫 번째 어려운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년이 원하는 집의 공급은 오래전부터 정부의 공급 실패에 의해서 낮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도시 집중이 상당히 80년대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우리나라의 GDP가 1964년에서 2013년 사이에 1933배가 올라간 반면에 땅값은 303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땅이 극도로 귀한 나라고 한국은 서울은 더 극도로 귀한 나라고 수도권 집중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GDP의 1.5배로 땅값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고도와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주택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나라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들 구매하는데 얼마나 비싸냐, 부담이 되냐 보시면 2015년서부터 2017년에 계속 올라갔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거래량도 상당히 높아지기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주택 가격들이 산업화된 나라는 상당히 꾸준히 오르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적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거에 따라서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지금의 청년들이 앞 세대에 비해서 훨씬 가난하다, 의도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이하의 미국의 일자리 중에 청색은 전체 인구의 파트타임 일자리가 15%인 반면에 16세에서 29세 청년들은 30%가 돼서 2배 정도 돼서 청년의 일자리가 점점 더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 파트타임 일자리의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30대 이하서부터 70대까지의 은행이 그 신용 점수인데요. 높은 점수일수록 신용이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780점 이상은 아주 신용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청년은 나중에 소득이 적고 금융거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신용이 낮은 신용 점수가 좋은 사람은 극도로고 저 620일 이하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거부하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인데 680점 미만이 상당히 대출이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에는 거의 67%가 미국에서 낮은 이자의 금융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층에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합니다. 연령이 들고 우리나라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연공서열이라는 그 급여차가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그 소득이 지금 보시면 30대를 일로 봤을 때 20대는 뭐 0.4밖에 안 되니까 60% 낮고요. 그런가 되면 60대가 되면 한 1.6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퇴임을 앞서기 직전까지 가장 높이 올라가죠. 그래서 60대 이후로 인컴이 내려가고요. 그동안 자산을 축적하기 때문에 자산도 60대가 됐을 때 최고 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가난한데 우리나라가 연공세에 의해서 청년층의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시면 20대 때 밀레니엄 세대, 제너레이션 X 세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시작할 때는 이미 시작하면서부터도 20%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밀레니엄 세대나 뭐 제너레이션 X 세대 20대 때는 거의 재산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도 보시면 밀레니엄 세대하고 제너레이션 X, 베이비 부머, 사일런트 제너레이션 세대가 엄격한 차이로 지금 훨씬 가난하게 시작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